네, 투자 전략에 도움이 되실 만한 뉴스와 자료들 제가 오늘도 텔레그램 방에서 열심히 발굴해 왔습니다. 키워드 먼저 함께 보시죠. 첫 번째 키워드는 최초입니다. 국내 최초로 미용 관련 기술 개발에 성공한 기업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몸값이 계속 오르고 있는 한 우주 기업 덕분에 국내도 낙수 효과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기사와 SNS 내용 같이 짚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안보가 다시 강화되는 분위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오랜 기간 쉬었던 방산주들에게는 호재가 될 텐데 관련 내용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내용 함께 보시죠. 네, 바로 이 기사 내용입니다. 바이오플러스가 유전자 제조합 타입3 콜라겐을 독자 기술로 개발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딱 이 문장만 들으면 길고 어렵게 느끼실 텐데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피부에 콜라겐이 중요한 건 다들 잘 아실 텐데 그중에서도 이 타입3 콜라겐은 일명 베이비 콜라겐이라고 불립니다. 아기들 피부가 보들보들하고 상처가 나도 금방 낫는 이유가 바로 이 콜라겐이 많기 때문인데요. 그만큼 피부 재생과 탄력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성분이 이 콜라겐입니다. 좋은 건 알지만 그동안 제대로 쓰지 못했던 건 만들기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기존에는 주로 동물 조직에서 추출을 하다 보니 안전성 문제도 있고 대량 생산도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바이오플러스가 유전자 재조합 방식을 통해서 이 사람의 콜라겐과 구조가 똑같은 콜라겐을 안전하게 대량으로 만들어내는 데 성공을 했고요. 국내 기업 중에서는 최초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좋은 성분이 피부 속으로 잘 들어가기 위해 바이오플러스는 이 콜라겐에 자신들이 가진 특수 약물 전달 기술 BMTS까지 접목해서 피부 흡수율까지 획기적으로 높였다고 합니다. 회사 측은 이 기술을 활용해서 앞으로 스킨 부스터나 각종 안티에이징 제품을 내놓을 계획인데요. 단순히 이제 바이오플러스가 필러만 잘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이제는 이런 차세대 원료 시장까지 선점하겠다라는 의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뉴스인 것 같습니다. 현재 주가 분위기는 어떤지 확인을 해볼게요. 바이오플러스가 미용 관련주이기는 한데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콜라겐 독자 기술 개발이 바이오플러스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을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앞서서 이제 제가 오늘 오전에 이 종목이 4% 넘게 오르는 걸 확인을 했고 방송 직전에 주가가 약보합으로 전환이 됐구나까지 체크를 했는데 제가 순간 말씀드리는 순간 지금 9%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일단 거래가 좀 활발하지 않은 종목이다 보니 쉽게 주가 급등이 좀 연출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현재 보시는 것처럼 오늘 장중 고점 부근을 기록하면서 주가는 6,000원 선을 넘어섰다라는 점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바이오플러스도 미용 관련주로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내용 이어가 볼게요. 미국 현지 IT 매체 더 인포메이션 보도에 따르면 스페이스X가 2026년 하반기를 목표로 IPO를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주요 투자자와 금융기관들과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일단 놀라운 건 시장에서 평가하는 몸값입니다. 상장 과정에서 거론이 되는 스페이스X의 기업 가치는 무려 8천억 달러로 한화로 환산을 하면 약 1,130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규모입니다. 지난 여름에 평가받았던 가치보다 벌써 2배나 올랐고 현재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비상장 기업 중에서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기사와 관련해서 일론 머스크가 지난 주말에 X에 직접 코멘트를 달은 내용을 텔레그램에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루팡이라는 방인데요. 스페이스X가 지금 8천억 달러의 가치로 자금을 조달한다라는 언론 보도가 쏟아지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스페이스X는 수년째 현금 흐름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일론 머스크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의 기업 가치 상승은 스타쉽과 스타링크의 사업 진척 그리고 글로벌 다이렉트 투슬 주파수 확보에 따른 결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압도적으로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상업용 스타링크가 단연코 우리의 가장 큰 매출원이다라고 X에 코멘트를 달아놨습니다. 일단 스페이스X의 IPO는 기사와 다르게 조금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스타링크 관련주들이 오히려 시장에서 한번 테마가 형성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는데 그게 결국에는 스페이스X 관련주와 결이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텔레방으로 가보면요. 국내 스페이스X 관련주들 상당히 잘 요약을 해놨습니다. 생각보다 관련주들이 많다라는 느낌을 받았고요. 일단은 HVM이 스페이스X의 첨단 금속을 납품하는 기업으로, 그리고 스피어가 스페이스X의 1차 벤더사로 꼽히기 때문에 대장주라고 분류를 할 수 있겠고요. 그 외에도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LK 삼양, 그리고 YJ 링크, 그리고 세트렉 I 등등이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관련주들 현재 주가 분위기 체크해 볼게요. 일단 대부분의 종목들이 오늘 갭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중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장주 HVM, 스피어가 있는데 역시나 주가 상승폭이 가장 큽니다. 1차 벤더사인 스피어가 무려 16% 강세 흐름 지금까지도 유지를 하고 있고요. HVM과 YJ링크가 동반 10%대 오름세, 그 외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세트렉아이도 2%대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지막 내용은 방산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오늘 방산주들이 모처럼 움직이고 있는데 방산주 강세 배경에 다양한 뉴스와 자료들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몇 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지난 주말에 국가안보전략 보고서가 미국에서 발표가 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눈여겨서 볼 만한 부분은 역시나 방산, 보안 이쪽이었는데요. 이 보고서는 앞으로 미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어떤 외교를 하고 국방을 어떻게 꾸려나갈지 보여주는 미국의 사용 설명서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번에 한마디로 이 보고서를 요약하면 평화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돈을 써서 무기를 사야 지켜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미국은 나토 회원국들에게 방위비를 GDP의 5% 수준까지 늘리라고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 국가들은 미국의 우산 아래 그냥 머물 수 없게 됐습니다. 스스로를 지키려면 무기를 사야 하고요. 이건 곧 전 세계적으로 국방 예산이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라는 뜻이고, 그와 더불어서 우리 방산 기업들에게는 전례 없는 수출 슈퍼 사이클이 열린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눈여겨볼 만한 건 또 우주가 있습니다. 보고서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우주는 더 이상 과학 탐구의 영역이 아니라 차세대 전장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골든돔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우주에서 날아오는 위협을 막아내는 거대한 방어막을 치겠다라는 뜻입니다. 결국에는 위성 그리고 우주 항공 기술을 가진 기업들에게 막대한 정부 예산이 쏟아져 들어갈 것이다라는 강력한 시그널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결론은 이번 미국의 안보 전략은 안보가 곧 경제라는 걸 확실히 보여주고, 국가 안보 필수제로서 방산주의 밸류에이션이 다시 한번 리레이팅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끔 만든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오늘 이런 기사도 있었습니다.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무기를 자체 보유할 수 있게 된 국내 방산업체들이 수출용 무기체계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방산업체들은 무기를 보유할 수 없었는데 7월부터 홍보나 연구개발 목적으로 무기를 자체 개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기에 이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그리고 한국항공우주가 기사에서 언급이 되고 있었습니다. 방산주들 주가 흐름 오랜만에 같이 보도록 할게요. 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LIG, 넥스원 모두 3에서 5%대 동반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한국항공우주도 2%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방산주들 그동안 시장에서 오래 쉬었습니다. 오늘을 기점으로 계속해서 모멘텀이 추가적으로 더 이어질 수 있을지도 우리가 같이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MBN골드 최현동 매니저 화상 전화 연결로 만나볼 시간입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현동 매니저입니다. 네, 오늘 시장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뉴스들 중에서 어떤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보셨을까요? 네, 저는 오늘 시장의 변동성이 좀 세게 나와주고 있는데 여전히 로봇 기업들이 강하죠. 최근에 현대차까지 급등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로봇 기업들이 현대차 공급 체인 관련 종목들을 대표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현대차가 이제 엔비디아하고 협력하기도 하면서 어떤 게 생각이 나냐면은, 우리 한 20년 정도쯤에, 이 현대차가 이제 애플카를 만들 수 있다. 그런 이야기 나오면서, 애플카 이런 단어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 현대차가 지금 엔비디아와 협력을 시작하면서, 이 엔비디아 카란 말이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 엔비디아 카에 대한 어떤 기대감 때문에 급등하고 있고, 뭐 지배구조 개편이라든가 이런 로보틱스 기대가 이 엔비디아로 함께 더 커지고 있다. 좀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차가 지금까지 뭐 실적이 꽤 나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뭐 관세로 인한 불확실성도 있었습니다만은 사실 이 지배구조 어떤 그 지배구조에 대한 그 불확실성 때문에 사실 저평가받는 이유도 있었고 또 뭐 자율주행이라든가 소프트웨어 이쪽에 많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지만은 그동안 뭐 눈에 띄는 성과가 없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떤 저평가 요소가 남아있던 건데 일단 지배구조 개편도 상당히 잘 진행될 걸로 기대가 되고 있고 특히나 로보틱스라든가 자율주행 부분이 이 자율주행 담당하던 그 대표이사가 사임하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현대차가 이 자율주행 같은 부분이 내재가 아닌 이 엔비디아와 협력 가능성이 꽤 많이 열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엔비디아와 협력하게 되면은 사실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이런 실질적인 데이터가 필요한 거고 그런 실질적인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공장 그러니까 뭐 자동차 제조부터 자율주행, 뭐 스마트 팩토리 이런 그 완벽한 전체 밸류체인을 갖고 있는 현대차이기 때문에 현대차와 엔비디아가 협력했을 때 말 그대로 이 엔비디아카 또는 이 현대차와 엔비디아의 휴머노드 로봇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특히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까지 인수해서 이제 이 본격적인 양산을 준비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엔비디아의 드라이브 올인 적용이라든가 이 옴니버스 기반의 어떤 디지털 트윈 공장 출시하는 데 있어서 이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현대차만큼 완벽한 파트너가 없는 거죠. 예, 그런 관점에 있어서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현대차의 급등을 이해할 수 있는 구조고요.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휴머노이드 로봇을 봤을 때 그냥 액추에이터를 만드는 기업보다는 현대차 공급체에 있는 기업들이 꽤 많이 상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 있어서 이 현대차 밸류체인에 있는 종목, 공급체에 있는 종목으로 오늘 하나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로봇 밸류체인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 안에서 어떤 종목을 탑픽으로 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현재가가 1,810원인데요. 네, 현대 무베스를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현대무베스 같은 경우는 현대차 그룹 내에서 산업용, 물류용 로봇 자동화 솔루션을 담당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현대차가 최근에 이제 뭐 스마트 팩토리라든가 이 로봇 기반의 공대 혁신을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관점에 있어서 현대무베스가 이 현대차의 어떤 그 물류 로봇과는 좀 가장 맞다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원래 현대모비스는 스마트 물류, 인프라 자동화 기업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스마트 물류 인프라를 어떤 그 제작부터 설치, 유지 보수까지 어떤 모든 역량을 갖춰서 토탈 솔루션을 공급하기 때문에 뭐 주로 물류, 유통, 제조 이런 것을 공급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도 한국콜마하고 550억 규모의 물류 자동화 공급 계약했고 그전에는 이제 오리온의 진천 물류센터, 그다음에 삼성전자 평택 물류센터까지 공급했기 때문에 아마 현대차가 준비하고 있는 어떤 그 스마트 물류 또 스마트 팩토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대무베스가 또 가장 뭐 알맞는 그런 기업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 있어서 지금까지는 이제 뭐 현대차, 기아차에 같이 또 공급했었습니다만은 이어서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까지 공급이 가능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와주기 때문에 현대무베스를 좀 관심 있게 봐야겠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일단 목표가는 15,000원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손절가는 9,500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무벡스 외에 이미 많은 로봇주들로 포트에서 수익을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현대차로 리뷰를 해볼게요, 매니저님. 네, 현대차가 뭐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게 과거에는 애플카로 급등했었지만은 그 당시에는 그냥 테마에 불과했던 거고 지금은 이제 이 엔비디아라는 어떤 강력한 이 AI 파트를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현대차가 뭐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딱히 앞서 나가고 있던 게 없던 건데 이 엔비디아를 만남으로써 그런 부분에서 치고 나간다고 한다면은 현대차 위에도 최근에 뭐 현대 오토이버 같은 경우는 꽤 급등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 쪽에 공급층이 봐야 될 것 같고 오늘 잠깐 나간 우리 방송에서는 이 현대차와 관련된 공급체인 기업들, 그다음에 우리 오지양대에서 반도체 기업도 꽤 강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바이오 섹터가 살짝 조정이 나오면서 이 반도체 기업도 강해지고 있는데 그쪽까지 한번 정리 좀 해드릴 거니까는 잠깐 나고 있을 무료 방송 4시부터 있을 거니까요.
유튜브에서 최현덕 검색하셔갖고 레시피 들어오시면 되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